저 얼굴이 왜 여기 있어게? 설마 살아있었다고? 딸의 면접을 기다리던 순간 폐지 줍는 어머니가 딸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본 회장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죠. 마치 오래 묻어둔 이름을 다시 듣는 사람처럼 그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난 그녀를 잃어버린 죄로 20년을 버텼습니다. 딸 지연은 이해할 수 없는 말 앞에서 울음을 삼키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 가족에게는 대체 어떤 시간이 다시 열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오늘도 사연각인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는 동안 마음이 조금은 풀리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신 사연이 있다면 조용히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로비 안 공기가 한 번에 쏟아져 나왔다. 살짝 과하게 틀어놓은 냉난방기 바람, 유리와 철제 구조물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냄새, 바닥에 칠한 왁스향이 얇게 겹쳐져 있었다. 그 공기 속으로 지연이 먼저 들어섰고 한 발 뒤에서 어머니인 미정이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다. 지연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 미정의 손을 다시 잡았다. 손바닥은 거칠고 건조했고 손등에는 종이 상자 모서리에 긁힌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골목에서 폐지 수레를 끌고 오느라 손가락 사이에는 여전히 종이 먼지 냄새가 배어 있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그 냄새와 그 손과 그 코트가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감지한 건 직원들이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직원 하나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시선은 인사도 없이 마치 어디서 잘못 들어온 사람인가부터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지연이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직원의 손바닥이 허공에서 가볍게 올라왔다. 보호자는 대기실 이용이 불가합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표정은 그 말을 지우고 있었다. 여긴 그런 분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정제된 말 속에 그런 메시지가 숨지 않고 그대로 튀어나와 있었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미정이 더 위축될까봐 입가를 힘겹게 끌어올렸다. 엄마는 금방 자리 잡으실 거예요. 오래 안 계실 겁니다. 직원은 곧바로 말을 잘랐다. 규정상 안 됩니다. 다른 지원자분들께 피해가 될 수 있어서요. 피해. 그 단어는 허공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미정의 가슴팍을 향해 날아가 박혔다. 뒤쪽에서 서류를 끼고 있는 한 남자 지원자가 입꼬리를 올렸다. 냄새 좀 나는 것 같지 않아? 옆에 있던 여자는 턱을 들며 흘겨보더니 요즘은 진짜 아무나 면접 오네. 부모님이 저러면 본인 이미지 생각은 안 하나. 그러게 진짜 데리고 왔네. 나 같으면 절대 안 데려온다. 둘의 목소리는 낮지 않았다. 굳이 숨기지 않는 수준, 들리면 어쩔래에 가까운 높이였다. 미정은 그 말을 정확히 들었지만 눈을 들어서 확인하지는 않았다. 대신 시선을 바닥 타일 모서리 하나에 고정시키고 손가락만 아주 미세하게 떨었다. 엄마 때문에 창피하면 말해라. 그녀는 늘 먼저 본인을 낮춰야 덜 맞는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말했다. 지연의 모간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 뜨거움을 삼키며 미정의 손을 덥석 잡았다. 엄마 때문에 창피한 거 아니에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딱딱하게 울렸다.
우리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창피한 거죠. 짧은 정적이 흘렀다.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다른 지원자들까지 스치듯 두 사람을 한 번 더 보았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대놓고 코웃음을 쳤다. 의자 하나가 바닥을 긁으며 옆으로 밀렸다. 금속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는 짧았지만 로비에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지연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를 꼭 물었다. 우리 옆에 앉기 싫단 뜻이겠지.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었다. 그녀는 미정을 향해 몸을 돌리고 구석 쪽 비어있는 의자를 찾아 손으로 가리켰다. 엄마, 이쪽에 앉아요. 사람 적은 데가 편하잖아요. 미정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한 번 더 훑어봤다. 자신이 앉았을 때 누구의 동선이 막히지 않을지, 자신이 코트를 벗으면 냄새가 더 날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녀는 의자 끝에 아주 조심스럽게 앉았다. 허리는 의자에 기댄 게 아니라 조심스레 띄워두는 자세였다. 코트 자락이 내려오며 무릎을 살짝 스쳤고 그 아래로 갈라진 상처 하나가 드러났다. 붉은 기운이 남은 상처는 오래된 딱지가 몇 번이나 떨어졌다 붙은 자국처럼 보였다. 지연의 눈이 그 상처 위에서 멈췄다. 엄마, 여기 또 벗겨졌어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미정은 손으로 무릎을 덮었다. 괜찮다. 어제도 그랬어. 그냥 다 나은 줄 알았지. 괜찮다는 말과는 다르게 손등은 눈에 띄게 떨렸다. 지연은 그 손 위에 다시 자기 손을 얹었다. 호흡이 빨라요. 천천히요, 엄마. 미정은 숨을 고르려 애쓰며 긴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나 낯선 공기와 낯선 시선 속에서 그 숨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다. 가슴께가 작게 위아래로 떨릴 뿐이었다. 대기실 앞 전광판에서는 번호와 시간이 오르내렸고 어디선가 업무용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는 분명 이 상황을 모른 척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모른 채 하는 척 즐기고 있었다. 그때였다. 로비 쪽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말소리가 자연스럽게 줄고 서류를 넘기던 손들이 잠시 멈췄다. 직원 하나가 넥타이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회장님 오십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에 몸을 바로 세웠다. 아까까지 의자를 끌며 투덜거리던 지원자들도 허리를 조금 세우고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눈빛에서 방금 전의 조롱은 감쪽같이 지워지고 예의라는 가면이 재빨리 씌워졌다.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일정한 템포로 울렸다. 비싼 구두가 단단한 바닥을 밟을 때 나는 특유의 무게감 있는 소리였다. 강도윤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깨엔 자연스러운 기세가 실려 있었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어긋나는 곳 없이 정리가 잘 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이 건물의 이름과 방향, 속도를 결정하는 사람답게 걸음 하나에도 주저함이 없었다. 직원들이 잇따라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전 면접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도윤은 짧게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요.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그는 원래 시선을 길게 머무르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사람을 볼 때도 공간을 볼 때도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눈이었다. 하지만 그날만은 달랐다. 대기실 쪽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순간 구석 의자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의 얼굴 위에서 그의 눈동자가 멈췄다. 미정. 반사 조명이 얼굴 한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그 아래로 미세하게 떨리는 손과 굽은 어깨가 보였다. 그녀의 옆에는 긴장으로 굳어있는 한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도윤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아주 살짝 느려졌다. 한 발 내디뎌야 할 순간 발끝이 순식간에 바닥을 망설였다.
누구도 그 작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몸이 한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가 천천히 다시 떠오르는 감각. 눈앞의 여인은 그가 20년 전부터 밤마다 잊으려 했지만 한 번도 잊지 못했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지연은 그 미묘한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알아챘다. 회장의 시선이 명확하게 미정을 향해 있었고 그 시선 속에는 낯선 사람을 보는 호기심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다시 확인하려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도대체 왜 엄마를 그렇게 보는 거지? 미정은 시선이 꽂힌 걸 느끼는 순간 반사적으로 고개를 더 숙였다. 그녀는 직감으로 알았다. 이 느낌이 아주 오래전 자신의 인생이 뒤집히던 어느 날의 공기와 똑같다는 것을. 그 순간 대기실의 공기가 얇은 유리처럼 느껴졌다. 깨지기 직전의 긴장. 하지만 아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은 상태.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작은 무시로 시작된 하루가 누군가의 20년을 다시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도윤의 시선이 현재의 미정에게 닿는 순간 그의 의식은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장면들을 밀어 올리기 시작했다. 대기실의 공기는 그대로인데 귀에서는 오래된 TV 소음 같은 잡음이 울리며 현실과 과거가 교차했다. 구두 굽소리도 서류 넘기는 소리도 멀어지고 20년 전 한때 가족이 살던 낡은 집 내부가 그림처럼 떠올랐다. 그 시절 집은 항상 저녁이 되어도 밝지 않았다. 전기세가 밀려 제대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전구는 약하게 깜빡이며 방안을 얼룩진 노란빛으로 덮었다. 싱크대 아래에서는 오래된 하수구 냄새가 배어 올라왔고 바닥에 떨어진 물기는 좀처럼 마르지 않았다. 부엌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은 아이 지연에게 엄마 발 시려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게 했다. 도윤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회사 임원들 앞에서 신사업 발표를 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개인 보증을 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평생 모은 자산은 단 한 달 만에 사라졌다. 도윤은 그 시절 매일 아침 은행에 전화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번 주만 아니 사흘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다. 보증인 책임은 도윤 씨 몫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말이 하루 12번은 울려왔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공감이나 배려가 없었고 그 말들은 도윤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문자는 더 잔인했다. 비톡촉 문자가 가장 많이 온 날은 73건. 휴대폰 화면이 빨갛게 켜질 때마다 도윤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침잠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졌고 고개를 들 힘조차 사라져갔다. 미정도 처음엔 남편을 위로했다. 당신 잘못 아니라니까 갑자기 무너지면 누구든 버겁지. 하지만 시간은 그녀의 말에서 온기를 걷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는 걱정으로, 걱정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었다. 싱크대에 국을 올려놓고 젓가락으로 저으며 하는 한숨, 빨래를 개면서 입술을 깨물고 내뱉는 한숨, 지연이 잠든 뒤 이불을 덮어주며 참았던 한숨. 그 모든 것이 도윤에게 생생히 남아 있었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비는 종일 내렸고 도윤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다. 문 여는 소리가 너무 커 지연이 잠에서 깼다. 작은 발걸음으로 방에서 나온 지연은 눈을 비비며 말했다. 아빠 또 술 마셨어? 그 말에 도윤은 가슴이 잠시 뭉클했지만 그 감정을 붙잡을 힘이 없었다. 부엌에서 들리던 설거지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미정은 식탁을 잡고 말했다. 지연이 앞에서 이러지 말랬지. 당신 요즘 왜 이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초조함이 있었다. 도윤은 피곤과 술 기운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짜증이 폭발했다. 나도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내가 원해서 된 일이냐고. 목소리는 쩌렁거렸고 식탁 위 컵이 흔들렸다. 지연은 놀라며 미정 뒤로 숨었다. 몸을 작게 접고 미정의 허리춤을 꽉 붙잡았다. 그 작은 손의 떨림이 미정의 심장을 내리 누르고 있었다. 그날 밤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이 없어도 싸움은 계속되었다. 미정은 싱크대에 기대 앉아 머리를 감싸고 도윤은 마루 한가운데 앉아 벽을 바라보았다.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서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지연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밥을 먹으면서 숟가락을 잘 잡지 못했고 미정의 손을 계속 잡고 다녔다. 미정은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지연아, 바람 좀 쐬러 갈까? 답답하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달래기 위한 말이기도 했다. 밖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골목길에 떨어진 신문지는 빗물에 번들거리며 바닥에 붙어 있었고 가게 앞 유리문에는 미납 스티커가 붙은 곳이 꽤 보였다. 한국의 경기 침체가 이 골목에도 그대로 박혀 있었다. 미정은 딸 손을 놓지 않고 슈퍼 쪽으로 걸었다. 지연은 미정의 옆에 붙어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말했다. 엄마 아빠랑 이제 안 싸우지? 그 말은 너무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숨어 있었다.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엄마가 잘해볼게라고 말했다. 그 말 속에서 그녀는 이미 지쳐 있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갑자기 골목에서 트럭 한 대가 빠르게 끼어들었다. 브레이크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오래된 레코드처럼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미정은 본능적으로 지연을 끌어안았다. 그러나 속도가 너무 빨랐다. 세계가 뒤집혔다. 차량이 멈추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차에 치인 충격이 몸을 밀어내는 느낌, 지연이 짧게 울부짖는 소리.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섞여 들어왔다. 미정은 한쪽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얗게 흐려졌다. 누군가가 달려오며 외쳤다. 119 불러요. 빨리. 또 다른 누군가는 지연을 끌어내려 했지만 아이의 손은 미정의 옷깃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들것에 실릴 때 미정은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말했다. 저 아이 제 딸이에요 같이. 그러나 그 말은 끝나지 못했다. 의식이 꺼지듯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병원은 미정이 말한 이름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다. 혼란스러운 사고 처리 속에서 신원 미확인의 여성, 동반된 어린아이, 서류 한 장, 기록 한 줄이 바뀌었다. 그 작은 오류가 세 사람의 시간을 20년 동안 찢어놓을 줄 그 누구도 몰랐다. 도윤이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에는 이미 다른 환자들로 혼란스러웠다. 간호사는 빠르게 말했다.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아내분은 이미. 그 이후의 시간은 도윤에게서 완전히 사라졌다. 고통, 공포,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그의 머리는 모든 장면을 복구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지연과 미정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잘못 기재된 기록 때문에 누구도 둘을 찾지 못했다. 미정은 깨어났을 때 옆에 남편이 없는 것을 보고 자신이 버려졌다고 오해했다. 지연은 어릴 때였기에 기억의 윤곽만 가져간 채 미정의 손만 붙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붙잡지 않기 위해 기억까지 다 잠궈버렸다. 아내의 얼굴, 딸이 울던 목소리, 그날의 비느낌,
모든 것을 밀어넣고 고개를 돌렸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지금 현재의 대기실에서 그가 잃었다고 믿었던 여인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어떻게 가능하지? 살아있을 리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느꼈다. 20년 전 사고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얼굴. 살아있을 리 없다고 결론 내렸던 사람의 모습이 지금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회사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비서는 회장의 이상한 정적을 눈치챘다. 작게 다가와 회장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잠긴 듯 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대기실 사람들은 회장의 시선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미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찰나의 흐름 속에서 일부 지원자들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무시와 조롱이 가득하던 시선이 이번엔 회장이 왜 저 사람을 보는 거지? 하는 혼란과 경계로 바뀌었다. 지연은 회장이 미정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보고 즉각적으로 몸을 굳혔다. 그 시선의 결에는 단순한 관심이나 놀람이 아니었다. 이유를 할 수 없는 어떤 감정, 마치 잊은 이름을 다시 떠올리려는 사람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지연의 등에 차가운 파문처럼 번져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미정의 쪽으로 몸을 살짝 내밀었다. 지키려는 동작이었다. 엄마 괜찮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미정은 답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잠시 마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조차 떨려 있었다. 실은 미정도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오래 기억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눈빛 안에는 차가움도 멸시도 없었다. 대신 아는 얼굴을 본 듯한 혼란이 섞여 있었다. 그 혼란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도윤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고 난 뒤에도 눈동자 안은 아직 과거에 붙잡혀 있었다. 뇌와 심장이 동시에 반응해 몸속 깊은 곳이 일순간 무너진 듯 울컥했다. 그는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다. 하지만 발끝은 바닥을 제대로 디디지 못한 것처럼 흔들렸다. 비서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괜찮아. 말은 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반톤 낮았다. 그 낮아진 목소리를 지연은 또렷하게 들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회장을 다시 바라봤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이 남자는 미정의 얼굴을 알고 있다. 그리고 단순한 어디서 본 것 같은데의 정도가 아니라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사람을 본 충격 같은 눈빛이었다. 지연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입안은 마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회장과 미정의 사이의 시선, 그 알 수 없는 연결고리가 지연의 이성을 잠시 붙잡아 없애버렸다. 그때 대기실 구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이 왜 저 사람을 보지? 아는 사이인가? 뭔가 이상한데. 그 작은 속삭임들이 공기를 흔들었다. 모두가 명확한 이유는 몰라도 지금 어떤 기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다. 지연은 미정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미정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미정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공간 전체가 두 사람을 향해 기울어지는 느낌이었다. 대기실 전광판 숫자가 천천히 깜빡이며 바뀌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로비 끝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강지연 지원자님, 들어오세요. 지연은 긴장된 숨을 들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바닥이 식은 땀으로 젖은 채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고쳐 잡았다. 그녀는 옆에 앉아 있는 미정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엄마, 금방 다녀올게요. 여기 잠깐만 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정의 손이 떨리며 허공을 더듬었다. 곧이어 그녀의 무릎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철퍼덕. 마른 체중이 그대로 무너지는 소리. 삐걱댄 의자가 뒤로 밀리며 작은 마찰음을 냈다. 지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엄마. 그녀는 거의 뛰어들듯 미정의 곁으로 무릎을 꿇었다. 피가 스멀스멀 미정의 바지 아래로 번지고 있었다. 아까 넘어졌던 상처가 다시 터진 듯 붉은 선이 무릎 아래로 길게 이어졌다. 엄마, 이거 피가 왜 이렇게 많이?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볍게 상처를 누르며 숨을 삼켰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뜨거운 감촉이 그녀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때 대기실 직원이 걸음을 끊으며 다가왔다. 눈빛에는 놀람도 걱정도 아닌 왜 여기서 저러지? 하는 불편함이 담겨 있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무심했고 어딘가 귀찮음까지 배어 있었다. 지연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사람이 다쳤잖아요.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러나 직원은 고개만 젓고 말했다. 응급실은 다른 건물입니다. 여기는 면접 대기실이에요. 방해되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지연의 안쪽을 소리 없이 무너뜨렸다. 입술이 떨리고 눈에 뜨거운 것들이 차올랐다. 주변 지원자들은 더 자세히 보기라도 하는 듯 약간은 뒤로 물러서며 둘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었다. 걸음을 물리면서도 표정에는 저러니까 민폐지.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와? 하는 불편함이 어른거렸다. 한 남자 지원자는 아예 의자를 끌어 멀찍이 옮겼다. 쇠다리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지연의 감정을 한 번 더 베어냈다. 그때 무릎 위에 얹혀있던 미정의 손이 지연의 것을 밀었다. 힘이 없었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지연아. 미정의 목소리는 숨이 막힌 듯 작았다. 너 면접 보러 가야지. 지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엄마 없이는 못 가요.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가야지. 미정은 숨을 골랐다. 너라도 기회를 잃으면 안 되지. 그 말은 부탁이라기보다 2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죄책감이 쌓여 만들어진 포기 같은 말투였다. 지연은 그걸 알아듣는 순간 눈가가 젖어들었다. 엄마가 먼저예요. 저는 괜찮아요. 면접보다 엄마가. 그때 대기실 반대편에서 갑자기 의자 다리가 철컥 소리를 내며 밀렸다. 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지연도 직원도 다른 지원자들도 모두 놀란 듯 그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평소 철저하게 감정 드러내지 않던 회장의 얼굴은 이미 완전히 굳어 있었다. 눈동자는 충격에 크게 흔들렸고 그 안에는 분명히 공포가 있었다. 그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미정의 무릎에서 번지는 피를 가만히 바라봤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말했다. 그 상처 그대로야.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현재형 문장이 아니라 20년 전의 기억을 마주한 것처럼 과거와 지금이 겹쳐져 나온 울림이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서늘하게 목덜미가 떨렸다. 그대로 뭘 알고 있다는 거지? 왜 엄마의 상처를 그대로라고 말하는 거지? 심장은 가슴을 두드리며 요동쳤다. 직원도 순간 당황한 듯 회장을 한번 바라보았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억지로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러나 도윤은 이미 대기실 전체를 잊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붙박여 있었다. 그의 숨은 얕고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끝이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서는 쓰러진 여인이 자신이 잃었다고 믿었던 그날의 모습과 겹쳐지고 있었다. 피 번진 무릎, 떨리는 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세. 모든 것이 기억 속의 장면을 정확히 베껴온 듯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흔들림은 단지 충격 때문이 아니라 찾아서는 안 될 사람을 찾은 사람의 공포라는 것을. 그 감정은 그의 안쪽에서 아직 제대로 이름 붙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이 여자, 그가 살아남기 위해 죽었다고 믿어왔던 그 기억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다. 대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누구도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대기실의 공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 얼어붙음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무언가 곧 터지려는 긴장 같았다. 지연은 미정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회장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회장은 그녀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미정의 갈라진 무릎, 피, 그리고 떨리는 손끝에만 박혀 있었다. 마치 시간이라는 것이 갑자기 뒤집혀서 그가 살던 현재가 사라지고 20년 전의 병원 복도에 다시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한 발 걸으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또 한 발. 마치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잊은 사람처럼. 동작마다 작은 떨림이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잠깐. 하지만 도윤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 손짓에는 말 걸지 말아라는 의미와 지금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벅차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있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왜 이 남자는 엄마를 보는 순간 그렇게 무너지는 걸까? 단순히 선의의 동정이라면 저런 표정이 나올 리가 없다. 이건 기억에서 튀어나온 사람을 본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혼란도 잠시. 미정의 몸이 또 한 번 크게 떨렸다. 엄마. 지연이 외쳤지만 미정은 눈을 완전히 뜨지 못했다. 손등이 바들바들 떨리며 어딘가를 찾듯 허공을 긁었다. 그러다 겨우 지연의 팔에 손이 닿자 조금 안도하듯 힘이 빠져내렸다. 대기실 직원이 그제야 말투를 조금 바꾸었다. 혹시 구급차를 부를까요? 하지만 그의 말투는 이미 한참 늦었다. 지연은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고개를 들었다. 당연히요. 지금 이 상태가 보이는데 왜 진작 안 불렀어요? 직원은 당황한 듯 아, 제가 규정상 바로 라고 말했지만 지연은 더 들을 힘도 없었다. 주변 지원자들은 여전히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몇몇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괜히 이런 상황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떤 여자 지원자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정말 왜 저런 분을 데려오는 거야 어쩌려고. 그 말이 지연의 귓가에 그대로 떨어졌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고여 번들거리는 눈동자 속에서 분노가 날카로운 빛을 띠었다. 죄송하지만 지연이 입을 열었다. 엄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제 전부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불편이라고 말하는 걸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정의 손이 지연의 소매를 잡았다. 지연아.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마라. 괜히 미움받는다. 지연의 얼굴이 무너졌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지금은 제가 우는 게 맞아요. 미정은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아냐, 울면 더 약해 보인다. 엄마처럼 되지 말고. 너는 그 이상은 말하지 못했다.
숨이 깊게 꺼지듯 흔들렸고 눈동자가 위로 말려 올라갔다. 그 순간 강도윤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119 불러.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명령이었다. 비서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다. 그러나 도윤은 지연을 향해 시선을 옮기지도 못한 채 미정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한 걸음을 더 내딛었고 그 작은 걸음 하나에 2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눈앞의 장면이 그가 기억 속에서 봤던 마지막 장면과 너무 똑같았다. 들것 위에 피 흘리는 무릎, 떨리는 손, 숨이 끊어져 가던 얼굴. 그때처럼 그녀는 그를 향해 도움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때도 지금도 그는 한마디를 더 중얼거렸다. 내가 그날 널 찾았어야 했는데.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다. 찾았어야 했다고? 엄마를 찾았어야 했다고? 이 남자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 거지? 하지만 그녀는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미정의 몸이 그녀의 품에서 축 늘어졌기 때문이다. 엄마, 엄마 제발 눈 좀 떠요. 대기실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울음이었다. 그 울음은 주변 지원자들의 얼굴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무표정을 깨뜨렸고 몇몇은 불편함을 숨기듯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강도윤만은 그 울음에서 절망적인 과거의 잔향을 들었다. 그는 턱을 굳게 깨물고 스스로도 제어되지 않는 목소리로 외쳤다. 구급차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비서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라며 허둥지둥 대답했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듣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하나, 무너져 내리는 그 여인. 그리고 그녀 곁에서 오열하는 딸. 마치 20년 전 그가 지키지 못한 장면이 다시 재현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강도윤은 처음으로 스스로의 입으로 진실에 닿는 한 문장을 중얼거렸다. 저 아이가 설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동자는 칼처럼 선명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맞닿은 순간 서로는 확신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 시작된 이야기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대기실은 아직도 회장의 마지막 말이 울리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해석할 수 없었지만 지연은 그 말이 미정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미정을 부축했다. 곧이어 들려오는 구급대원의 외침이 정적을 깨트렸다. 환자 어디 계십니까? 무릎 출혈 맞습니까?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들었다. 여기요. 엄마, 여기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펴며 뛰어왔고 순식간에 미정을 들어 올렸다. 미정의 손끝이 지연의 소매를 놓치지 않으려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현아. 지연은 들것과 함께 이동하며 손을 잡았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저 절대 안 떠나요. 그 순간의 절박함은 20년 살아온 세월을 짧게 압축한 듯 가슴을 찢어냈다. 뒤에서 강도윤은 말없이 두 사람을 뒤따랐다. 비서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도윤은 듣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지금 쓰러진 여인밖에 보이지 않았다. 구급차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과 병원의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환자 출혈 지속, 의식 저하. 중앙 처치실로 이동합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지연은 멍한 얼굴로 그 뒤를 따라가다 문 앞에서 의료진에게 막혔다. 보호자분,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연은 비명을 내지르듯 말했다. 엄마 곁에 있어야 돼요. 제발요, 저 없이는.
그러나 간호사는 절차대로 말했다. 지금은 손 쓰지 마세요. 환자분이 지금 가장 위험합니다. 지연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채 손으로 문틀을 잡고 떨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낮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보호자는 접수해야 합니다. 지연은 돌아보았다. 강도윤이었다. 그는 회장의 얼굴도 권위도 자존감도 모두 잃고 한 사람의 남자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20년 동안 지워지지 않은 죄책감이 처음으로 바깥 공기에 드러나고 있었다. 저와 같이 갑시다. 지연은 몸을 뒤로 빼며 말했다. 왜요? 왜 자꾸 저희를 따라오는 건데요? 엄마랑 무슨 관계인데요?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미정이는 그 사람은 내가 삶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야. 지연의 심장이 멎었다. 그 이름, 그 말투, 그 슬픔. 그러나 그는 더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도 지연에게도 이해는 사치였다. 지연이가 접수 창구 책상에 서류를 쓰고 있을 때였다. 손이 떨려 글씨가 번지고 결국 펜을 책상 위에 떨어뜨렸다. 직원이 차분히 말했다. 보호자 성함이 강지연 씨 맞으시고요. 그런데 직원은 화면을 보다가 조금 눈을 찡그렸다. 환자분 기록에 있는 보호자분은 누구세요? 다른 보호자요? 지연은 얼굴을 들었다. 직원이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말했다. 네, 저희 전산에는 강도윤 씨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분이신가요? 지연의 몸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에 서 있는 도윤을 보았다.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박자 늦게 눈을 감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그때 보호자는 나였어. 지연은 숨이 확 막혀 입을 떼지 못했다. 그럼 20년 전 엄마 곁에 있던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말을 잃다가 마침내 입술을 떼었다. 나는 그날 아내와 딸을 잃었다고 들었어. 아내, 딸, 그 단어 두 개가 지연의 가슴을 찢었다. 그럼 엄마가 당신 아내였다는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가 죽었다고 들었어. 그래서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믿고 살았어. 지연은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다. 손등이 하얘질 정도로 힘을 줬지만 몸은 가늘게 떨렸다. 그럼 저는 지연의 목소리는 거의 끊어졌다. 저는 누구예요? 도윤은 그 질문에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다. 가슴이 올라오고 목이 막히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 속삭임처럼 들렸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지연은 뒤로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났다. 눈가로 뜨거운 것이 흘렀다. 가능성? 그럼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나? 잃어버린 아이였던 건가? 그녀의 세계가 흔들렸다. 땅이 움직이는 듯 발밑이 불안하게 떨렸다. 그 순간 처치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빠르게 걸어 나왔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졌고 전신 쇠약이 매우 심해요. 지연은 재빨리 다가갔다. 엄마는 괜찮아지시나요? 의사는 망설였다. 입술 위로 잠시 머뭇거림이 스쳤다. 응급수술로 출혈을 막아야 하는데 환자분의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수술 중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지연은 그 말에 다리가 풀려 벽에 손을 짚었다. 도윤은 의사에게 다가섰다.
제가 보호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연이 벌떡 돌아섰다. 왜 당신이 보호자예요? 엄마가 당신 아내였다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20년 동안 어딨다가 지금 와서. 도윤은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지연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리고 말했다. 20년 전 나는 가족을 잃고 살아버린 사람이었어. 그러나 지금 혹시라도 살 수 있다면 그건 너희 둘뿐이야. 그 말은 가식도 감정 연기도 아니었다. 한 남자가 20년 동안 매일 밤 삼켰던 죄책감이었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곁에는 제가 있을 거예요. 당신은 기다리세요. 엄마의 선택은 엄마가 깨어나면 직접 하실 거예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등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때 수술실 문 위에 붉은 등이 켜졌다. 세 사람의 시간도 그 빛 아래서 다시 멈춰섰다. 보호자분 두 분 상담실로 오시죠. 간호사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했다. 지연은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 상담실 문을 향해 걸었다. 그 뒤를 도윤이 천천히 따라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질문과 두려움이 커다란 벽처럼 서 있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의사가 자료처를 내려놓았다. 낡은 종이 냄새와 오래된 잉크의 흔적이 방 안에 고여 있었다. 환자분과 관련된 이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년 전 사고 기록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료처를 연 의사는 몇 장의 오래된 문서를 손가락으로 넘겼다. 종이에는 신원불명 여성, 무릎 관절부 열상, 출혈 반복 같은 단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란 보호자명 강도윤. 지연의 눈이 커졌다. 가슴에서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왜? 당신 이름이 여기에 있어요? 도윤은 종이를 바라보다 입을 열지 못했다. 숨이 새는 소리만 났다.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당시 사고는 대규모 연쇄 충돌이었습니다. 중상자가 많았고 신원 미확인의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문서 한 장을 넘기자 사망 처리라는 도장이 찍힌 칸이 나타났다. 지연은 말을 잃었다. 사망?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류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윤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나는 그날 둘 다 잃었다고 들었어. 아내도 아이도. 지연은 숨을 삼켰다. 그럼 저는요? 저는 어디 있었던 건데요? 의사는 내역을 넘기며 설명했다. 아이의 이름 역시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자분과 함께 이동하던 사이에 다른 명단으로 잘못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병원 간 혼선 또는 퇴원 처리 실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연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럼 우리는 서로를 버린 게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잘못 넘긴 거예요? 도윤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20년 전에 끝났다고 믿었던 인생이 실은 한 번도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는 잔혹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폐가 들썩거리는 만큼의 공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장판처럼 뻣뻣하게 깔려 생각을 막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의사를 향해 물었다. 그럼 저희는 20년 동안 서로를 찾을 수 없었던 게 이 한 장의 종이 때문이었나요? 의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당시엔 혼란이 많아서 누군가가 확인해야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연은 쓴웃음을 터뜨렸다. 웃으려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입에서 미친 듯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혼란. 한 사람 인생이 뒤엉킨 게 그냥 혼란이었어요? 그녀가 다시 눈을 뜰 때 눈동자에는 똑바른 공포가 서려 있었다. 엄마는 그 혼란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저 혼자 키우셨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담당 의사는 말문이 막혀 입술만 발싹거렸다. 지연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탁자 위 기록을 손으로 세게 밀었다. 이게 한 사람의 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종이가 책상 위에서 밀려나며 툭 떨어졌다. 도윤은 그 떨어지는 종이를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주워들었다. 손가락 끝이 작은 바람에도 움직일 정도로 흔들렸다. 도윤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술을 떼었다. 그날 사실은 두 번째 확인을 하러 왔었어. 지연은 눈을 크게 떴다. 두 번째 확인? 도윤은 응시하던 종이를 내려놓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첫 번째 통보를 받았을 때는 너희 둘이 사망했다고 했어. 난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밤새 병원을 뒤지고 의사에게 매달리고 시신이 안 보이면 살아있는 거라고 제발 다시 찾아보자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비를 막지 못한 사람처럼 자꾸 끊어졌다. 그런데 다음 날 두 번째 통보가 왔어. 모든 사망자 확인 완료라고. 지연은 숨이 막힌 듯 가슴을 누르며 말했다. 확인 완료라면서 엄마는 살아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표정이었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죄였어. 그때 나는 살아야 한다는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어. 숨 쉬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졌어.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서 그 후로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어. 살아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렸어.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20년 동안 미정이가 말없이 견뎌온 무게가 가슴에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빠는 죽은 줄 알았고 엄마는 버려진 줄 알았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잘못된 하나의 문장에 의해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보호자분, 환자분 추가 상태 설명드려야 합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는 괜찮아지신 건가요? 간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고 출혈은 잡았지만 회복하려면 꾸준한 영양 관찰이 필요합니다. 몸 상태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간호사는 자료철 한 장을 덧붙이며 말했다. 그리고 이 기록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연은 문서를 펼쳤다. 거기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동반 아동 신원 미확인. 환자와 함께 있던 것으로 보이나. 입원 명단 누락됨. 지연은 종이를 떨어뜨렸다. 저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예요. 그 아이. 그리고 더듬더듬 이어 말했다. 저는 그날 엄마 곁에서 명단에서 사라진 아이였어요. 도윤은 그 한마디에 숨이 완전히 끊긴 듯 멈췄다.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20년 동안 묻어둔 이름을 처음 부르는 사람의 떨림으로 가득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확인해요. 엄마가 깨어나면 저도 당신도 이제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 말은 기계처럼 차갑지 않았고
감정 폭발처럼 날카롭지도 않았다. 그저 20년을 잃고 살아온 가족의 목소리였다. 지연의 마지막 말이 상담실 공기 위에 가볍게 흩어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도윤의 시야 전체를 뒤흔들며 오래 잠가두었던 문을 억지로 열어젖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도망칠 곳이 없다.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려오는 순간 도윤은 의자 등받이에 잠시 손을 얹었다. 아니, 기대어 버텼다. 그는 더 이상 평소처럼 견고한 사람이 아니었다. 멈춰있는 사람, 숨조차 제때 쉬지 못하는 사람, 20년의 그림자를 들춰낸 사람처럼 보였다. 지연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린 채 조용히 물었다. 엄마가 깨어나면 정말 직접 물어보면 되겠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서로를 잃었는지. 그녀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울음도 분노도 아닌 처음으로 상대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투명한 단단함이 있었다. 그런데요. 말을 이으려는 순간 그녀의 목이 아주 작게 떨렸다. 엄마가 깨어나서 당신을 기억 못한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질문은 비난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20년 동안 아무도 묻지 못했던 가장 현실적인 두려움이었다. 도윤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제대로 내쉬지 못한 채 멈췄다.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다. 지연이 다시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그날 이후 혼자 살아왔어요. 기억이 흐릿하고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터지고 그렇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요. 그녀의 눈꼬리가 또렷하게 젖어들었다. 그런데 당신은 20년이라는 시간을 죽었다고 믿고 지나온 거잖아요. 그녀는 말을 끊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엄마가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도윤의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다. 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사람처럼 잠시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받아들이지 못해도 괜찮다. 지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도윤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가 날 기억하지 못해도 미워해도 원망해도 나는 그걸 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내가 잃어버린 20년의 대가니까. 그 말은 사과도 변명도 아닌 한 사람이 무너진 채 남은 마지막 자존심처럼 들렸다.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잖아요. 의사도 간호사도 상담실의 조명도 순간 모두 침묵했다. 흐릿한 형광등 아래에서 두 사람의 얼굴만 선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말했다. 제가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한 그 아이인지. 그 말은 흉터를 칼로 째는 것처럼 직선적이었고 누군가를 구석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입술은 떨렸지만 그 떨림조차 스스로 억누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때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두 분 혹시 원하신다면 DNA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소리는 오래된 쇳덩이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무거웠다. 지연은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다. 네,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지도 떨지도 않았다.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체열실로 이동하는 동안 두 사람은 한 번도 말을 나누지 않았다. 앞서 걷는 간호사의 구두 소리만 영혼이 빠져나간 복도를 일정하게 파고들었다. 지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손이 떨려 팔을 가볍게 감싸 쥐었다. 도윤이 조심스레 말했다. 무서우면
말해도 된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무서운 게 아니라 확실해지는 게 더 두렵네요. 너무 솔직해서.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검사실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는 두 사람에게 번호표를 건넸다. 잠시만 앉아 계세요. 곧 진행할게요. 지연은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그러나 손등이 계속 들썩거렸다. 초조함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 깊숙이 숨어있던 기대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한 칸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연아. 지연은 눈을 깜빡이고 그를 바라봤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책임을 질 거다. 그 말은 회장의 태도가 아니라 딸을 잃어버린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연은 잠시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책임이라는 말 쉽게 쓰지 마세요. 저는 20년 동안 엄마 한 명만 믿고 살았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20년 동안 무엇을 붙잡고 살았던 걸까? 뭘 놓쳐버린 걸까? 왜 그때 단 한 번 더 찾아보지 않았을까? 그 질문들이 손등 위로 번지는 핏줄처럼 선명하게 올라왔다. 차례가 되어 두 사람은 안쪽 검사실로 들어갔다. 지연은 팔을 내밀며 바늘이 들어가는 감각을 애써 외면했다. 그러나 마음은 바늘보다 더 깊게 찔리는 것 같았다. 만약 정말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면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뭐였지? 그 질문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폭발도 울음도 되지 못한 채 묵직한 돌처럼 굴러다녔다. 도윤도 팔을 내밀었지만 눈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했다. 하얀 벽을 바라보았다가 창문을 보았다가 결국 손등만 바라보았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만약 맞다면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였을까? 아버지였다고 말할 자격이 있기는 했을까? 바늘이 빠지고 솜이 붙여졌다. 간호사는 말했다. 검사 결과는 35일 정도 걸릴 겁니다. 정확한 친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모두에게 필요 없는 말이었다. 두 사람은 검사실 문을 나서며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다. 서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답이 미리 적힌 시험지를 보는 것처럼 도망칠 길이 없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병원 복도에 다시 나왔을 때 5층 창문 너머로 오후 햇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붉던 빛이 이제 보랏빛으로 변하며 건물과 사람들의 표정을 묘하게 흐려놓았다. 지연은 복도 난간에 양손을 올리고 길게 심호흡을 했다. 그러나 폐 안에 들어온 공기는 마치 오래된 방에서 나는 먼지 냄새처럼 답답하기만 했다. 뒤에서 도윤이 다가왔다. 지연아, 미정이는, 내 엄마는 반드시 깨어날 거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 말, 지금은 위로가 안 돼요. 그녀는 난간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제가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건 엄마의 생사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예요. 그 말은 비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돌 같았다.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무슨 말도 꺼낼 수 없었다. 그때 병실 담당 간호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상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숨이 멈추는 소리가 복도 공기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간호사의 첫마디는 설명이 아니라 돌을 삼키라는 경고 같았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폐는 공기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가슴이 안으로 접히는 느낌만 들었다. 도윤도 간호사의 말투에서 단순한 보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다. 환자분 전신 쇠약이 심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치료받지 못한 상처가 반복적으로 악화된 상태였고 생활 환경도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활 환경이라는 단어는 간호사가 일부러 완곡하게 말한 표현처럼 들렸다. 실제로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는 뜻일 터였다. 지연은 그 말에 마치 가슴 한가운데 못이 박히는 것 같았다. 엄마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오셨다고 그런 말을. 지연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와 수치가 뒤섞인 더는 한 가지 감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희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추가로 발견한 기록이 있습니다. 20년 전 사고 기록과 현재 환자 상태가 지나치게 일치합니다. 그 말에 도윤의 숨이 깊게 꺼졌다. 그 상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대로였어 정말. 지연은 시선을 도윤에게 돌렸다. 그의 입술은 마른 나뭇잎처럼 바스러져 있었고 눈빛은 20년의 시간을 통째로 무너뜨린 사람의 그것이었다. 간호사는 이어 말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신원은 기록과 일치하더라도 보호자분과의 관계는 별도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분과의 관계. 그 말 한마디가 지연의 심장을 번개처럼 때렸다. 지금 엄마의 보호자는 누구지? 그 사람은 왜 내 앞에서 저렇게 떨고 있지? 도대체 나는 누구의 딸이었지? 엄마는 왜 혼자였지?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미친 듯이 부딪혔다. 그때 간호사가 말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두 분 사이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죠. 그 말은 너무나 태연했고 너무나 쉽게 말해지는 문장이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 문장이 삶 전체를 갈아엎겠다는 선고처럼 들렸다. 간호사님, 지연이 부르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친 숨이 섞여 있었다. 검사가 만약 분열하고 나오면 그럼 저는 20년 동안 엄마가 말해준 아버지 없음을 모두 오해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간호사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 부분은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가족분들이 직접 대화하셔야. 가족? 지연의 목소리가 튀어올랐다. 누가요? 누가 가족이죠? 20년 만에 나타난 이 사람? 아니면 아무도 찾지 않았던 제 어린 시절?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는 이미 울음이 아니라 붕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도윤은 입술을 떨며 한 걸음 다가왔다. 지연아, 그때 나는 말하지 마세요.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당신 말 한마디가 엄마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저에게 칼이 될 수도 있어요. 도윤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지금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환자분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겁니다. 어떤 이름을 부르는지,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지. 그 말에 지연은 갑자기 다리가 힘이 빠져 벽에 손을 짚었다. 어떤 이름을 부를까? 그 질문이 너무 잔인했다. 지연? 도윤? 아니면 누구도 아닌 20년의 공백 그 자체?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그럼 엄마가 눈 뜨시는 순간 우리 모두 진실 앞에 서겠네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도윤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요. 그런데 우린 이미 도망칠 수 없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처음으로 길게 맞닿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바라지 않았던 연결의 그림자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응급실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의료진 몇 명이 빠르게 뛰어가는 발소리도. 지연은 본능적으로 물었다. 엄마 상태가 바뀐 건가요? 간호사가 살짝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환자분 반응 있습니다. 곧 의식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지연과 도윤은 동시에 굳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것을. 숨기도 돌리기도 숨길 수도 없는 20년이라는 시간이 드디어 열린다는 것을. 지연은 간호사의 말을 듣자마자 마치 얼음물 속에 던져진 사람처럼 온몸이 굳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떨림이 타고 올라왔다. 엄마 의식이 돌아온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웃음과 울음, 공포와 희망이 뒤섞여 어떤 감정인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니지만 자극의 반응이 있어요.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윤도 그 말에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긴 복도 끝 20년 동안 닿을 수 없었던 문이 갑자기 열린 것만 같은 감각에 사로잡혀 입술이 바짝 말라버렸다. 둘은 거의 뛰다시피 병실 쪽으로 향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침대 위 희미한 조명 아래 미정이 누워 있었다. 눈꺼풀은 아주 얇게 떨리고 있었고 손가락 끝은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연의 무릎이 순간 힘을 잃었다.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달려갔다. 엄마, 엄마 나왔어요. 여기 있어요. 그녀는 미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차갑기만 하던 손이 조금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때 미정이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숨이 새는 듯한 작은 소리. 지연아. 지연이의 얼굴에서 눈물이 폭발하듯 쏟아졌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저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그 울음은 병실 전체를 채웠고 20년 동안 눌러왔던 외로움과 공포, 불안이 모두 목소리로 변해 흘러나온 듯했다. 그러나 그 순간 병실 밖에서 숨을 참으며 서 있던 도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한 걸음을 내딛었다. 지연은 울음 사이로 그 움직임을 느끼자 고개를 번쩍 들었다. 들어오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도 미정의 곁에 다가오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보다 먼저 미정의 손끝이 다시 움직였다. 미정의 가늘게 뜬 눈동자가 침대 끝 문 쪽을 향해 움직였다. 그 시선이 도윤에게 닿는 순간 마치 오래된 필름의 잔상이 눈앞에 겹쳐지는 듯했다. 미정의 숨이 갑자기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고 손등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거의 끊어질 듯한 목소리가 공기 위로 얇게 흘렀다. 도윤 씨? 지연이는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 이름, 20년 동안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이름. 그런데 미정의 입에서 절박하게 흘러나왔다. 도윤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뒷걸음질을 치듯 몸을 움찔했다. 미정아.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깨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꿈속에서 불러온 이름 앞에 무너지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지연이의 시선이 두 사람을 오가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왜?
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이 두 사람 사이엔 대체 무엇이 있었던 거지? 도윤은 천천히 침대 가까이 다가섰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로 짓눌린 듯 무너질 듯 흔들렸다. 미정아, 나야, 도윤이야. 그 이름을 들은 미정의 눈가에서 눈물 한 줄이 흘렀다.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누군가를 찾는 듯한 손짓. 그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 마지막 남은 힘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손짓이었다. 지연이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이 눈앞에서 휘발되어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신, 왜 살아있어? 미정이의 목소리는 원망인가 싶다가 곧 슬픔으로 바뀌어 버렸다. 나는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 말에 도윤의 무릎이 휘청했다. 그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힘겹게 버텼다. 나도 너희가 죽었다고 들었어. 거짓말. 당신은 찾지도 않았잖아. 찾았어. 도윤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도 기록도 담당 의사도 다 뒤졌어. 그런데 사망자 명단에 너와 아이 이름이 올라와 있었어. 아이. 그 한 단어가 지연의 심장을 후벼 팠다. 지연이는 손을 떨며 말했다. 아이. 그럼 그 아이가. 도윤은 눈을 감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그래. 그 아이는 지연이었어. 지연의 세계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미정이 지연 쪽으로 손을 뻗었다. 떨리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지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해서 아무것도. 지연은 손을 잡고 울부짖었다. 왜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20년 동안 저 혼자만 가족이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미정이는 눈을 감고 울음을 삼켰다. 엄마도 혼자였어. 너도 나도 둘 다 버려진 줄 알았어.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버린 적 없어. 나는 너희가 사라졌다고 들었어. 지연이는 도윤을 향해 소리쳤다. 그럼 왜 더 찾아보지 않았어요? 왜 20년 동안 우린 서로를 몰랐죠? 그 질문은 도윤을 정면으로 찔렀다. 너희가 죽었다는 말이 내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어. 살아있다는 희망이. 그땐 더 잔인했어. 그 말은 거짓도 변명도 아니었다. 20년 동안 스스로 죄인으로 살기 위해 진실을 외면한 사람의 고백이었다. 병실의 공기는 뜨겁고 무거웠다. 세 사람의 20년이 지금 이 좁은 공간에서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다. 미정이 숨을 고르고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다. 지연아, 저 사람은 너 아버지야. 지연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번엔 울음과 함께 따뜻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도윤 역시 기억 속에서만 손을 잡아왔던 여인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흘러나오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비로소 오해와 억울함 뒤에 숨어있던 진짜 가족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말은 너무 짧았지만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지연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아버지.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 한 번도 존재한다고 느껴본 적 없는 사람. 어린 시절 누구나 당연히 가졌던 그림에서 자신에게만 빠져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저 남자가 서 있었다. 지연은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미정의 떨리는 손길, 눈가에서 흐르는 오래된 눈물,
그리고 20년 만에 토해낸 고백이 모두 그녀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아버지. 지연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가 바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 단어가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다. 도윤은 지연이 그 한 단어를 꺼내는 순간 숨을 쉬지 못했다. 마치 20년 동안 들리지 않던 벽 너머의 목소리를 갑자기 듣게 된 사람처럼. 지연아. 그가 떨면서 한 발 다가오려는 순간 지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오지 마세요. 목소리가 부서져 있었다. 눈물 때문에 떨리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싫다는 절박함 때문에 떨리는 목소리였다. 도윤은 멈춰섰다. 손이 허공에서 멈춘 채 떨렸다. 미정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시 눈을 감았다 떴다. 의식이 몹시 혼미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의 거리와 표정을 정확히 느끼고 있었다. 지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약했지만 애타고 간절했다. 저 사람, 너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울었어.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미정은 고통을 참아가며 계속 말했다. 내 손 처음 잡았을 때 이 사람, 손이 덜덜 떨렸어. 그때 나 살아도 되겠다고 처음으로 생각했어.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었다. 어깨 전체가 크게 요동쳤다. 20년 동안 꽉 막혀있던 통곡이 감히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 안에서 파열만 일으키고 있었다. 지연의 시선이 미정과 도윤 사이를 흔들렸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눈부신 속도로 뒤섞이고 있었다. 어린 시절 남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왜 그렇게 쿵 내려앉았는지, 엄마가 생일날 케이크 초를 피우며 항상 소원 빌어, 내 행복만 생각해 라고 말하던 그 표정이 왜 그렇게 슬펐는지 이제야 이해되는 것들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지연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말했다. 왜 저를 버렸어요? 그 질문은 날카로운 감정 폭탄이었다. 도윤은 그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 버린 게 아니야. 그는 두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손끝은 허공을 헤맸다. 정말 아니야. 나는 너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세상이 다 무너졌어. 지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럼 왜 찾지 않았어요? 왜 20년 동안 한 번도 엄마를, 저를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어린 지연의 울음이 고스란히 섞여 있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그리고 떨리는 숨 하나를 내쉬고 말했다. 찾았어. 정말로. 하지만 기록이 너희 둘을 사망으로 올려놓은 상태였어. 내가 본 건 끝이라고 적힌 문서뿐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그 문서를 보고 난 살아갈 이유를 잃었어.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도 잃었어요. 아버지를 잃었다고. 당신이 버렸다고. 평생 믿고 살았어요. 알아. 도윤은 이마를 짚고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그게 내가 20년 동안 가장 두려웠던 진실이야. 내가 누군가에게 버린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 그 순간 미정이 갑자기 몸을 움찔하며 기침을 했다. 피가 아닌 억눌린 숨을 겨우 끌어올리는 소리였다. 지연과 도윤은 동시에 다가갔다. 엄마, 미정아. 미정은 두 사람의 손을 마치 마지막 기회처럼 붙잡았다. 지연의 오른손, 도윤의 왼손, 그리고 손을 서로 가까이 끌어당겼다. 너희
가족이야. 그녀는 거의 속삭였다. 20년 놓쳐버렸어도 다시 잡아야 해. 지연은 울부짖었다.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지금은 너무 아파요. 도윤도 눈물을 흘렸다. 미정아, 내가 다시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으로 말했다. 너도, 이 아이도, 나도 다 같이 살아야 해. 그 말은 병실 공기 전체를 울렸다. 20년 동안 서로를 잃어버린 세 사람. 그러나 그 잃어버린 시간만큼 지금 서로를 더 절실히 붙잡고 있었다. 병실 공기에는 아직도 세 사람의 울음이 남긴 온기가 잔잔하게 떠 있었다. 어둡던 조명은 조금 더 밝아졌고 창밖에서는 저녁 햇빛이 서서히 물러나며 병실 벽을 따뜻한 회색으로 채우고 있었다. 지연은 미정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작은 숨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미정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엄마 조금만 더 쉬세요. 저 여기 있어요. 이제 어디도 안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울음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과해 다듬어진 약속 같았다. 미정은 지연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가느다란 눈웃음을 지었다. 그래, 너는 언제나 잘 견뎠지. 엄마보다 훨씬 강해. 그 말에 지연은 울컥했지만 이번엔 참았다. 울음이 아니라 조용한 미소가 미정에게 닿기를 바라며 그때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강도윤이었다. 여전히 병실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두 손을 가볍게 모으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어디에도 섣부른 감정이 섞이지 않은 얼굴이었다. 지연은 그를 보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젠 피하지 않았다.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가 도윤의 몸을 아주 살짝 흔들었다.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초대받지 못했던 자리로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처럼 그는 조심스레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미정은 그를 바라봤다. 과거도 원망도 아픔도 담고 있는 눈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아주 작게 남아있는 따뜻함이 마치 마지막 불씨처럼 숨쉬고 있었다. 도윤 씨, 당신 정말 나 몰라본 게 아니었구나. 그 말에 도윤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미정아, 죽었다는 말을 믿은 게 내 평생 가장 큰 죄야. 그날 다시 확인하지 않은 게 내가 지금까지 버티며 산 이유이기도 하고 가장 후회되는 일이기도 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라도 다시 만난 이상 숨지 않을게. 두 사람 앞에서 어떤 자리라도 내가 책임지고 서 있을게. 지연은 그 말에 찢어진 마음 한쪽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미정의 손을 살며시 내려놓고 침대 곁에서 일어섰다. 엄마, 잠시만요. 둘이 이야기 좀 하세요. 그녀의 말은 당신들이 해결해야 할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도망치지 말라. 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미정은 지연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멀리 가지 마라. 지연아.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바로 나가서 기다릴게요. 문이 닫히며 병실에는 오랜 세월 동안 불러오지 못한 이름들이 미세하게 공기를 채웠다. 미정은 천천히 도윤을 바라봤다. 고개를 돌릴 힘조차 많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억지로 머리를 들었다. 당신은 그날 이후 행복했나요? 도윤은 그 질문에 오히려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나는 살아있다는 게 죄였어. 왜요? 당신 잘못 아니었는데.
도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살아있다는 게 미안해서 난 늘 반쪽짜리 사람이었어. 미정의 손이 떨리는 힘으로 도윤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다. 나도 그랬어요. 둘은 잠시 말을 잃었다. 뿐 아니라 과거의 잘못도 미래의 약속도 없는 잠깐의 공백. 그러나 서로를 처음으로 바라본 순간이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서로 벌 주지 말아요. 우리 그만 아프자. 그 말에 도윤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레 미정의 손을 감쌌다. 그 순간 병실 공기에는 이들이 잃었던 20년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복도 의자에 앉아 문을 바라보고 있는 지연의 표정은 더 이상 분노로만 가득하지 않았다. 불안, 혼란, 두려움, 그리고 아주 조그만 기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가족이면 좋을까? 아니면 더 아플까? 그러나 곧 이어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도 엄마 혼자가 아니면 그게 좋은 거겠지. 그녀는 문 너머에서 이어지는 기척 하나하나를 숨을 죽여들었다. 잠시 후 도윤이 문을 열고 나왔다. 표정은 결정도 후회도 아닌 묵직한 다짐이 되었다. 지연아.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마침내 말했다. 너를 다시 잃지 않겠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이번엔 아프기만 한 눈물이 아니었다. 그때 병실 안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지연아, 들어와라. 같이 있어라. 지연은 한 걸음 내딛었다. 그리고 문을 열며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침대 곁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상처들이 서로 닿으며 조금씩 아주 천천히 따뜻해지고 있었다. 20년 동안 서로를 잃었던 가족이 이제야 처음으로 함께라는 이름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병실에 퍼지던 따뜻한 공기는 20년 동안 얼어있던 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이 다시 만났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지연은 탁자 위 과일을 정리하며 어쩐지 어색한 침묵을 느꼈다. 미정과 도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맞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다는 혼란이 있었다. 지연아. 도윤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낮았다. 마치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를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 같았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네. 혹시? 도윤은 단어를 선택하느라 잠시 말을 멈췄다. 너 어릴 때 정말 많이 힘들었니? 지연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다. 그녀가 견뎌온 인생 전체를 묻는 말이었다. 네. 지연은 숨을 들이쉬며 고백처럼 말했다. 엄마가 저를 키우려고 폐지 줍는 일도 하고 새벽마다 건물 청소도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웃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도윤의 눈가가 또다시 붉어졌다. 그걸 나만 모르고 살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부러진 나무처럼 흐트러져 있었다. 넌 내가 지켜야 했던 아이였는데. 지연은 손을 꼭 쥐었다. 저도 기억이 없지만 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리의 고백이었다.
미정이 흐린 눈을 뜨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말을 못했어. 그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이어갔다. 너에게 아빠가 죽었다고 하면 너라도 누굴 탓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지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엄마 때문에 미워한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는지 그게 아팠어요. 그 순간 도윤은 의자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지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연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짚었다. 내가 널 못 찾은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죄야. 그 죄를 평생 안고 살아도 돼. 그런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은 눈동자가 지연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제발 내가 허락해준다면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역할을 다시 해보고 싶다. 지연은 숨이 멎은 사람처럼 말을 잃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어린 시절 빈자리를 정확히 찔러버렸기 때문이다.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처럼 지낼 수도 없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하자. 날 믿게 될 때까지 내가 매일 증명할게.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장 무겁고 묵직한 약속이었다. 미정은 두 사람의 손을 멀리서 바라보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너희 둘이 이야기하니까 숨이 좀 편해지네. 지연은 미정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다시 가족 되는 거예요? 정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다시 살아보자. 그 순간 지연의 얼굴에 눌러왔던 그늘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며칠 후의 새벽, 병실 창문을 통해 어슴푸레한 빛이 들어왔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다. 지연은 뜨거운 물수건을 준비해 미정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고 도윤은 조심스럽게 미음 그릇을 들어 적당한 온도를 맞추고 있었다. 조금만 먹어봐, 미정아. 그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20년 전의 남자가 아닌 지금 이 순간 가족이 되기 위해 다시 배우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미정은 미음을 한 숟가락 삼키고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있는 게 꿈만 같네. 지연이 말했다. 우리 오래 같이 있어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 하루에 하나씩 나눠요. 도윤도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내가 내 어린 시절도 다 들려줄게. 잃어버렸던 그때의 너를. 지연의 눈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좋아요. 그 이야기 궁금했어요. 그 말에 미정의 눈에도 미약한 빛이 들어왔다. 아주 오래된 어둠 속에 작은 등불을 하나 켠 것처럼 병실 공기는 조용하고 따뜻했다. 세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상처가 아문 자리가 살결처럼 서서히 재생되는 소리 같았다. 이제 그들은 20년이라는 긴 어둠을 지나 서로의 손을 붙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 사람의 호흡이 서서히 한 박자로 맞춰졌다. 그날 새벽 병실 밖 복도에는 가족이 되는 소리가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